안녕하세요, 해드롱입니다. 안녕하세요, 도윤법사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또 한 주간 또 잘 바짝 지내셨죠? 붙어 앉으니까 좀 어색하네. 네. 오늘 주제는 초상집에, 상가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. 초상을 앞두고 뭐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무조건 가는 게 또 좋다, 안 좋다. 이런 거를 좀 오늘 주제를 다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초상집에 선생님은 좀 가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지요? 저는 좀 많이 댕겨봤어요.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는 네. 상태에서 그럼 선생님은 어떤 또 초상집에 가면 좀 뭐 무당이니까 그 혼이 실린다든지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고, 음,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상주들이랑 얘기한 적도 많고요. 예. 저는 초상집에는 안 가봤어요. 초상집에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 스스로도 조금 꺼리고 있고 내 마음에서 놓지를 못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좀 안 가는 부분도 사실 있고 저도 집에 이제 친인척분이 돌아가셨을 때 법당 옥수를 닫고 또 할아버지 얼굴 눈을 다 가리고 그쵸. 이렇게 네. 7일 동안 이렇게 가리면서 법당은 들어가서 옥수를 비운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안 했어요.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깨끗하게 부정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옥수를 비운다든지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좀 했는데요. 왜 그러냐면 이 혼이 법당에 와서 부정하거나 또 실리거나 아직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49일 동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 동안에는 저는 되도록이면 친인척이 돌아가시면 조금 기도나 어디 명산에 가는 것도 좀 삼가하는 편이거든요. 또 이런 거 외에도 초상집에 가서 자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가 돌아가셔도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막히는 경우를 좀 저는 많이 좀 봤었어요. 사람들마다 그 뭐 타고난 사주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명리학적으로는 뭐 또 신강사주다, 신약사주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들 좀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무엇보다. 그래 초상집 가면은 음식도 먹지 말아라. 뭐 그 근처도 가지 말아라. 갔다 오고 나서 몸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발병을 하는데 우리가 한약구슬을 할 적에도 보면은 이제 굿을 다 차려놓고 시작하기 전에 주당 물림이라 해서 이제 악을 치면서 주당을 물리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당을 잘 맞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예. 초상집에 다녀와서 안 좋은 얘기들이 더러 많습니다. 많이 있죠. 또 하나는 사람은 태어남, 삼신과 죽음, 상문 이게 가장 무섭다고 예로부터 좀 내려오는데요. 어쨌거나 병이 걸려서 혹은 사고로 또 우한으로 잘못돼서 어린 나이 혹은 호상으로 오래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정말 뭐 알 수 없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거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장례를 좀 치를 때 초상집에 과연 왜 가서 안 좋고 과연 또 왜 괜찮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건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이런 무당이나 제자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이나 행위적인 어떠한 거를 알고 가는 게 조금 괜찮겠죠?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듯이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뭘 미리 조금 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선생님께서 선생님만이 알고 계시는 특급 비방 중에 장례식장에 갈 때는 뭐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나올 때는 뭐를 행해라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는 어떨까요? 대부분들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이랑 거의 팥이죠, 팥. 팥을 이제 자기 나이 수대로 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팥 자체가 색깔이 붉은색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사당 앞에라든가 그런 문에 보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단청 색깔을 붉은색깔 귀신이 침몰하지 못한다.
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는 제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팥이니까는 팥을 딱 자기 나이 수대로 골라서 주머니에다 넣고 오셨다가 이제 올직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 근처에서 멀리 이제 뿌리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간단한 비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비방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는 그런 것도 하나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팥도 좋지만 저는 좀 소금을 조금 챙기라고도 해요. 고춧가루도 있지만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도 거두고 좋은 일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소금은 만 가지 특효약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 소금을 조금 챙겨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침을 꼭 3번을 뱉으라고 합니다. 3번을 뱉고 소금을 그 자리에서 뿌리지 못하더라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3번이 아니더라도 1번은 들려서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소금을 꼭 뿌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부정한 거는 좀 걸을 수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삼재에 걸리거나 어떤 운에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, 사람이. 그래서 그 운은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점집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조금 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방법을 조금 알거나 조금 지식을 좀 알고 다녀오시면 절대로 귀신 놀림이나 사자의 영향권에서 들어오지 않고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선생님? 그렇죠.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례식장이라든가 장례식 낀 병원 그 앞에 가면은 진짜 버글버글합니다. 버글버글하니까는 미리 예방하시고 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네네. 어쨌거나 오늘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초상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걸 간단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선생님 감사드리고 네.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